네, 이제 13주차 파트 2 다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번 파트는 이제 마케팅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것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십을 배우고 있지만 리더십이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도 발휘가 되는데 결국은 기업에서 발휘가 될 거고, 기업이라는 것은 뭔가를 팔고 매출을 일으켜서 돈이 돼야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면 역할이 많아질 거고 리더십은 충분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케팅을 배우는 게 좋겠죠. 자, 이번 파트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개론적인 거, 여러분이 뭐 학과 이런 걸 떠나서 취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마케팅을 아는 건 꼭 필요하겠다.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에 보면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소비자가 뭔가를 거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은 내가 뭐 물건을 파는 회사, 제조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거고, 서비스하는 회사는 뭐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줄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소비자는 그걸 통해서 이제 만족을 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을 하죠. 뭐 직접 현금을 주든 뭐 온라인으로 쏘든 카드 결제를 하든 결국은 대금을 지급을 하고, 기업은 그 돈을 받아서 이익을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남긴 걸 갖고 이익을 통해서 또 재투자를 해가지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되는 지금 가운데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요 화살표가 지나가는 연결고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겠죠. 그걸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개인과 조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이다. 마케팅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개인과 조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 그림으로 표현하면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훌륭하게 알고 계신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마케팅을 뭘 할 것인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고객이거든요. 고객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번으로 가야 되는 게, 고객을 파악해야 되는 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러니까 고객이 누군지를 조금 분류를 해보고, 세그멘테이션이 그런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타겟, 그 중에 나는 여기를 좀 타겟을 삼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를 타겟으로 삼으려면 가격이나 우리 제품의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게 STP 전략. 위쪽에 글자, 큰 글자를 따서 STP 전략. 그걸 통해서 포피를 만듭니다. 마케팅 뭘 간다? 뭐 무슨 제품을 얼마에 어디를 통해서 무슨 방법으로 팔까요? 라는 게 4P가 되겠죠. 4P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케팅 프로세스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환경 분석을 합니다. 3C, C가 아니라 C죠. 3C. 고객이 누군지 아까 봤죠? 커스터머. 우리 회사는 누군지, 어떤지, 내 능력은 뭔지, 컴퍼니. 요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옆에 벌써 나보다 덩치 큰 놈이 하나 있네? 경쟁자, 컴피티터. 요거를 파악을 해야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환경 분석이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STP,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고, 타겟팅, 포지셔닝. 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실행을 한다? 포피. 좀 전에 얘기했죠. 어떤 물건을 얼마에 어디를 통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판다. 이해되셨죠? 마케팅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P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시장 세분화를 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위치 선정을 하는데, 시장 세분화는 뭐 동질적 집단별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고, 표적 시장은 매력도를 평가해서 하나 이상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고, 위치 선정은
차별화된 위치를 선정하는 건데 세부적으로는 이제 뒤쪽에 가면서 보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인구 통계, 뭐 지리, 심리, 행동 분석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지리, 통계, 심리, 행동 패턴을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하는데 요 중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의미 없이 하는 게 있어요. 같이 모아놨는데 동질감이 하나도 없는 걸 같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의미가 없죠. 더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동질한 쪽으로 나눠 놓든지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묶어놓고 이 사람들이 왜 동질한지 몰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나누는데 이 사람들 시장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실행 가능하지도 않아요. 이러면 시장으로 나누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동질성으로, 예를 들면 그게 지역이나 도시 크기라거나 밀도, 기후, 뭐 인구, 연령, 제일 쉬운 게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 뭐 가족 수, 생활 패턴, 성별, 소득, 기본적인 이제 소비를 보면 여기 눈에 띄는 거고, 심리적으로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성격으로, 글쎄요, 소비 상황으로 이런 게 어렵습니다. 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좀 쉽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타겟팅. 그래서 경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좀 이제 1, 2, 3을 했다면 그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장은 충분한가? 현재 시장은 있는가? 커질 것인가? 여기에 수익률이 있겠나? 경쟁업체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2를 타겟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인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가격, 품질, 브랜드, 거리, 방향성, 만족도, 점유율, 기술력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격하고 품질로만 보면 고가냐 저가냐 저품질이냐 고품질이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고가에 고품질로 파는데 나는 저기에 가서 대응하려고 했더니 얘네가 너무 강해. 그럼 우리는 포지션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포지션, 요 라면입니다. 뭐 꼬꼬면, 신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우리는 뭐 저가로다가 신라면하고 붙으면 안 되니까 신라면이 안 가는, 신라면보다 제품 품질은 똑같이 더 좋으면서 가격을 좀 싸게 가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죠. 표적 시장은 뭐 단일하게, 자 여기는 이제 상품하고 여기는 가격입니다. 그죠? 아니 상품이 아니라 마켓. 그죠? 여기 프로덕트하고 마켓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여기 있는 타깃을 볼 수도 하나, 여기는 뚝뚝뚝 3개, 여기는 제품 하나로다 전문화에 간다, 여기는 시장을 한 곳에만 간다, 여기는 전체를 공략한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케팅 믹스 포피는 누가 어디 가면 포피도 모르면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학만 했다고 아는 것보다는 앞으로 자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항상 이런 기준을 봐야 되니까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피는 상품, 가격, 유통채널, 판매 촉진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식으로 보통 보죠.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팔 때 어떻게 팔 거냐, 무슨 아이스크림을 갖다 팔지? 고객들이 뭘 찾을까? 프로덕트. 포장을 뭘로 하지? 10개씩 넣어서 팔까? 1개씩 팔까? 제품. 얼마에 팔지? 해수욕장이니까 사러 가려면 분명히 수영복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좀 더 받을까? 비싸게 팔까? 경쟁자가 많네? 좀 저렴하게 팔아야 될까? 그 다음에 어디서 잘 팔릴까? 한 곳에 뭐 물가에 갖다 놓고 계속 오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통을 메고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 하나 사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점잖게 아이스 깨끼, 아니 이렇게 할 때 아이스 깨끼가 아니죠. 네. 아이스크림 하나 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다닌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기다린다든지.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팔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저희 매장에 아이스크림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플을 통해서 뭔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경쟁자가 있으면 싸게 파는 무슨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피는 이렇게 제품 기능 차별화, 그냥 단순히 상품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상품별 기능, 차별화, 디자인, 품질, 포장 형태 이런 것들을 제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첫 번째가 제품. 우리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두 번째, 어떤 품목이 있으면 가격을 얼마를 받을 건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나? 심리적 가격이나 할인 행사를 얼마로 해야 되든지 이렇게 가격. 중요한 건 또 어디로 팔아야 되는가? 이마트에 런칭을 해갖고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집 앞에 있는 우리 편의점을 통해서 팔아야 되나? 아니면 방문 판매를 할까? 지역적으로 지역적인 한정을 해서 팔아야 되나? 광고, 홍보, 판매, 직접 판매 이런 것들 판매 촉진을 해야 될 것인가? 뭐 갑자기 우리 리더십을 하다가 마지막에 창의적 리더가 되자라고 하고 마케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 뭐 이런 부분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고요. 사회에 나가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뭐 오늘 기회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마케팅 공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사가 짠 하고 나옵니다. 우리 발표 자료 요걸 보시고 그 다음 주 11월 우리 27일 날은 요거 발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양식을 올려놨는데 요거는 무슨 조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쁘게 만드셔도 됩니다. 이 틀에 갇혀 있지 마시고 자유롭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다 예쁘게 만드시고 여기다가는 우리 아이템 이름과 우리 조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원 소개 조원을 제일 앞에 조원 소개를 해 주시면서 조원별로 역할 그리고 조원들 개별적인 장단점 또는 우리 조의 장단점 이렇게 수합 분석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아이템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용 기법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도출이 되었다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언 소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수업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여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앞쪽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안 집어넣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수업 분석이라고 해서 장단점을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를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뭐 꼭 수업 분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각자들의 장단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뭐 단점보다는 장점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템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법을 활용을 했는지 직전에 우리 두 가지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쭉 활용을 해서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이 아이템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뭐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니까 조별로 제대로 이걸 해볼 수 있는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별 토론을 통해서 뭔가 도출을 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소통의 능력이라든지 뭐 리더십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부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소통 못하는 리더가 되면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업을 잘했다면 이 마지막 도출도 잘 될 것이고 꼭 리더가 내가 발표를 잘 못하는데 리더가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리더십의 일환이니까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출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신다고 하는 시험 범위는 지난번에 이제 중간고사는 너무 이제 개발적으로 이렇게 과제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험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한 7개 문제를 드리고요. 요건 오픈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북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교재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그 강의안으로 올려놨던 거를 활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오픈북이라 그랬습니다. 오픈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를 켜놓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답안지 이렇게 여기 이제 원래 뒤쪽에 보면 이제 답지가 될 건데 요거를 출력을 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쭉 손으로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험 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뭘 보고서 베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복붙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건 안 된다. 검색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최소한 내가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보시는 건 얼마든지 되는데 갖다 붙이는 건 안 되고 내가 손으로 쓰셔야 된다.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쓰셔야 되는 것.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쭉 망라해서 낼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처음에 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2장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리더의 역할, 또 리더십의 구성 요소, 리더가 가져야 될 기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셀프 리더십 했죠. 그래서 뭐 셀프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지가 얘기했었죠. 셀프 리더십의 6가지 요인,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했던 게 이제 비전, 미션, 가치 선언,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이런 특징들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 이런 도출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얘기하면서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인재관리 나왔었네요. 그죠? 인재관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뜰 직업과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중에 뭐 협상을 잘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더가 이제 권한 위임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 위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 우리 조별로 제가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별 활동을 열심히 참여한 학생은 아마 쉽게 적을 수 있는 건데, 조별 활동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으면 잘 모르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려고 하는, 물론 뭐 이거 안 적어도 되겠죠. 7개 중에 5개만 작성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런 비중들을 잘 가지고 조별로 열심히 참여하시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별로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안 한 친구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 달라는 게 우리 처음에 요청 사항이었었죠. 그죠? 저는 이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하면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 아시겠죠? 이번 학기 우리 교양 과목 2학점짜리 뭐 편하게 들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조금 참여하면 얼마든지 잘 참여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또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거는 무조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생활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간 학생들은 미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지내오면서 실제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이 수업, 또 앞으로 오는 수업들 열심히 참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2번 남았지만 온라인으로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리면, 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수업 받느냐고 여러분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잘못 만들어서 수정한 경우도 있었고, 또 품질이 떨어진 적도 있었다는 거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좋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하고 만날 수도 있겠죠. 비대면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을 잘 알기가 힘든데 여러분은 뭐 또 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인사해 주신다면 반갑게 차 한잔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면 좋겠고요. 제가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저한테 뭔가 상담할 일이 있거나 물어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AS 평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전화번호 항상 등록해 놓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저한테 물어보거나 궁금해한 거 있으면 연락하셔도 제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수업 마치면서 여러분 좀 더 성장하시고 좀 더 멋있어지고 미래를 꿈꾸는 성공을 만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학기 동안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